자, 이번 시간에는 순환 7장의 순환에 대해 7장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남아 있는 게 순환 문제, 그다음에 이진트리 뭐 이렇게 뭐 우선순위 큐 해서 그래프까지 나갈 겁니다. 그래프까지 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진행할 건데, 일단 순환 문제를 이번 시간에 다룰 건데, 순환 문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이제 한 번씩 이제 그 접하는 문제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진트리 이런 거 향후에 해야 될 이진트리에서 어떤 탐색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순환 문제를 많이 다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하고 넘어가야 다음에 이제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순환이라는 게 뭐냐, 리커전이라고 했거든요. 리커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재기 호출, 자기 자신을 불러서 프로그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리커전, 순환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접근할 때 조금 복잡해서,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조금 그 어프로치하기가 약간 복잡한데, 그렇지만 알고리즘적으로는 굉장히 그 쉬운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익혀서 진행을 해요. 일단 우리가 순환 문제를 다룬 데 있어가지고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팩토리얼 값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환 문제로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순환 문제를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노이 탑, 대표적인 이제 순환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노이 탑 이런 것들, 이진 탐색, 이진 트리를 탐색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토리얼 값 계산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죠? 뭐 팩토리얼 값을 계산할 때 만약에 n 팩토리얼을 계산해라 그러면 n 팩토리얼은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이다 하면은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 뭐 계속 가서 이제 뭡니까 1까지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그 계산할 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이제 팩토리얼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n 팩토리얼 뭐 5팩 뭐 예를 들어서 뭐 5팩토리얼을 계산해라, 아니면 뭐 8팩토리얼을 계산해라. 자, 이것을 프로그래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딱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그냥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적으로 해결한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면 풀 수 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반복문으로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죠? 계산을. 자, 이거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5 팩토리얼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죠? 네. 뭐 8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8 곱하기 7 곱하기 쭉 해가지고 곱하기 1. 이게 계속 이제 1이 될 때까지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1이 될 때까지, 그죠? 그러면 이거를 반복문 딱 생각하면, 자, 내가 이 값이 있으면 여기 이제 내가 계산할 뭐 n 값이다. n
값으로 받아와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 그 n 값에 대해서 반복문으로 계속 불려주면 되겠죠, 그죠? 계속 포로포로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포로포로 수행하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포로포로 그냥 반복문으로 반복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리커전 순환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제 요런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것을 다시 보면 이런 문제돼. n 곱하기 사실은 여기가 뭡니까? 나머지 n만 빼면 나머지 남아있는 요 부분들이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n-1 팩토리얼이죠, 그죠? 네, n-1 팩토리얼. 그래서 n 곱하기 n-1 팩토리얼 한 거예요, 그죠? 또 이렇게 그러면 또 n 곱하기 n-1에 가보면 n-1 곱하기 n- 나머지 남은 2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죠?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바로 보면 내가 어떤 팩토리얼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어떤 함수를 불러서 내가 팩토리얼을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n 팩토리얼 계산한 함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팩토리얼의 값들이 자꾸 감소하면서, 그죠? 자기 자신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앞에 있는, 그죠? 앞에 있는 그 전에 이제 지금 현재 처리한 값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점점 이렇게 전개해 나가다 보면 어쨌든 자기 자신을 계속 부르는 거야. 자기 자신을 부르는데 뭐냐니까 점점 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순환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순환 문제는 전체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큰 덩어리가 있으면 그것의 크기를 점점 줄여가면서 최소화시켜 가면서 해결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 이게 계속 한번 가보세요. 자기 자신을 여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함수를 만들었다면 여기서는 결국은 같은 꼴이지만 값이 하나 감소된 자기 자신을 부른 거예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 가보면 또 그 전에 있던 자기 자신의 함수에다가 조금 값이 또 하나 감소된 자기 자신을 또 부른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가냐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가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1까지 갈 거예요. 1까지, 그죠? 1까지 가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자기 더 이상 이제 들어갈 자기 자신을 부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의 호출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불러서 계속 자기 자신을 언제까지 부를 거냐? 그러니까 아까 멈추는, 자기 자신을 불러서 멈추는 어떤 시점이 존재할 거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가면 어떤 특정한 값이 딱 하나가 남아요. 그 값에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으면 이제 이게 계속 자기 자신을 불러서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빠져나왔다는 것은 한 단계 빠져나오면 그 전에 자기 자신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 또 그 전의 상태로 이렇게 계속 이제 자기 자신 그 전 상태, 이전 상태로 자꾸 돌아가면서 뭡니까 그 앞에서 계산된 값을 갖고 와서 이제 계속 전달받으면서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게 자기 자신 순환이다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 이제 팩토리얼 값이 n 팩토리얼이다 하면은 이제 제일 첫 번째 n이 0이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 1이 됐고 그다음 점점 이제 하나씩 자기 자신이 하나씩 값이 감소되는 형태로 계속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들. 그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도 보면 0과 1인 상태의 어떤 특정한 값으로 픽스되는 거고 그 이외에는 이런 자기 자신의 그 수식을 이렇게 불러서 계산하면 피보나치 수열 값이 얻어지는 거죠. 자, 이런 계산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해 보면 어쨌든 형식이 자기 자신의 똑같은 꼴인데 뭡니까? 그 이전의 자기 자신보다는 대상이 줄어드는 형태로 자꾸 간다는 거죠.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 이제 줄어들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부를 필요가 없는 영역까지 들어가겠죠. 그 기간 이제 자기 자신의 끝이 나는 부분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팩토리얼 보면 그죠? 여러분들 팩토리얼을 우리가 계산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표현돼.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든다 하면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값을 넘겨받아야 되겠죠. n으로 넘겨받고, 자 여기 들어가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 보면 여기 리턴해서 그죠? n 곱하기 팩토리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사실은 표현을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그 이전에 최초에 받은 값을 하나 감소시켜서 그냥 자기 자신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만약에 자기 자신을 안 부르고 다른 함수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결국은 이게 자기 자신을 팩토리얼 여기 팩토리얼 언더바 n만 이름을 좀 다르게 했지만 이게 이제 다른 함수를 만들어서 부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거고 결국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불러서 값을 하나 감소시켜서 다시 넘겨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또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계속 값이 들어가서 언제까지 들어가느냐, 언제까지 자기 자신을 부르냐니까 n 값이 1이 될 때까지 자기 자신을 계속 들어가겠죠, 그죠? 자기 자신이. 그래서 왜냐면 n 값을 계속 감소시켜서 넘겨주잖아요, 그죠? n 값을 계속 감소시켜서 넘겨주기 때문에 언젠가는 계속 값을 감소시켜서 넘겨주니까 언젠가는 n이 1이 될 거다. n이 1이 딱 되는 시점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지. 리턴 1을 했잖아요. 리턴 1. 뭐 어떤 값을 넘겨줬어요. 그죠? 그러면 그 값을 넘겨주고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안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n이 1이냐 이게 이제 n이 뭐 예를 들어서 5팩토리얼 계산해라 하면 5 팩토리얼 5 갖고 왔어요. 그죠? 그럼 n이 1이 아니니까 다시 이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else 들어가서 그러면 n 곱하기 팩토리얼 다시 한번 불렀죠. n이 뭡니까? 5죠. 5 곱하기 5의 값을 하나 감소시켜서 또 자기 자신 불렀죠. 그럼 또 들어왔죠. 그럼 이제 이번에 n이 뭐가 돼요? 4가 됐겠죠. 4. 그죠? 4에서 또 n이 1이 아니니까 또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아까 5 곱하기 4까지 계산된 값이 넘어가고 그 다음 또 다시 팩토리얼이 뭡니까? 3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요. 언제까지? n이 이제 1이 딱 되면 수독되겠죠? 여기서 리턴 1 했으니까. 그럼 여기 아래쪽은 이제 문장 더 이상 수용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전 상태로 빠져요. 그 이전 상태라는 게 뭡니까? 팩토리얼에 2값을 넘겨준 그 상태, 그 이전 상태로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오다 보면 이제 전체 팩토리얼이 수행되는 그런 이제 그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뭐 이런 거죠. 자, 팩토리얼 예를 들어서 F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5 하고
5라는 값을 계산해라 하면 들어와서 보면 if문에서 n이 1이 아니니까 또 다시 팩토리얼 4를 부를 거고, 그죠? 또 1이 아니니까 팩토리얼 3을 불렀을 거고, 2, 그 다음에 1이 넘어갔을 거죠. 1까지 넘어오면 이제 여기서 if문에서 뭡니까? 1인 조건이 만족이 되니까 return에서 뭡니까? 값을 1을 넘겨줘라 했죠. 그죠? 그러면 요 값이 요게 이제 수행이 끝나면 다시 이제 요전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팩토리얼 2를 부르는 그때 상태의 그 값으로 넘어가야지. 그러면 팩토리얼 2에서는 아까 뭡니까? n 곱하기 팩토리얼 2 값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n 곱하기 이때는 뭡니까? n 여기서 n 곱하기 n-1을 넘어왔을 거고, 또 n 곱하기 n-1 곱하기 n-2가 넘어왔을 거고, 쭉 해서 그 값이, 그러면 팩토리얼 2는 아까 여기 팩토리얼 1 값이 리턴 됐으니까 그 값에다 그 이전 값을 곱해서 그 값이 또 리턴되고 리턴돼서 여기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팩토리얼 5라는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죠? 자, 그와 같은 원리로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요때 계산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전 상태가 어떤 값을 갖고 있었는지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코드는 아주 간단해요. 그죠? 그냥 여기 이제 자기 자신을 호출을 멈춰주는 부분이죠. 그죠? 계속 자기 자신을 호출하다가 언제 멈추냐? 이때 멈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아까 팩토리얼을 이렇게 했죠. 그죠? 아까 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식으로 값을 하나씩 감소시켜가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시켜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을 거예요. 3팩토리얼을 계산해라 이렇게 물으면 학생 하나가 다른 학생한테 그러면 3팩토리얼을 계산하려면 그러면 3 곱하기 2팩토리얼이라는 것을 넘겨준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이제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을 네가 계산해라. 나는 3만 계산하겠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2팩토리얼은 다른 학생한테 네가 계산해라. 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이렇게 안 하고 네가 2팩토리얼을 계산해라. 그러면 얘는 3만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또 받아서 2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거예요. 2팩토리얼을 계산할 때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니까 그럼 1팩토리얼은 또 다른 친구한테 네가 계산해라 하고 또 넘겨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얘들은 자기 값 이것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딱 받아보니까 1팩토리얼이니까 더 이상 이제 뭡니까? 팩토리얼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자기한테 남아있는 값은 1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을 나는 이 값이 1이다 하고 얘한테 1이야 하고 값을 알려준 거예요. 그죠? 그럼 알려주면 얘는 지가 갖고 있던 아까 2가 있으니까 그 2에다가 지금 뭡니까? 1을 곱해가지고 2다 하고 또 그 전달받은 친구한테 값을 2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또 자기는 3 곱하기 3이라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넘겨받은 2에다가 2팩토리얼 계산한 게 값이 2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 3 곱하기 2 하면 6이야. 그러면 선생님한테 6입니다 하고 넘겨주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는 자기가 다 이거 계산할 필요 없이 그죠? 계속 값을 하나씩 감소시켜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전달받아 버리면 계산은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순환의 문제다, 그죠? 그래서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죠? 나는 이 전체를 다 계산할 필요 없는 거야. 5팩토리얼을 계산하려면 5팩토리얼을 혼자서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러면 5라는 값만 갖고 있고 나머지 4팩토리얼은 다른 친구한테 네가 4팩토리얼 계산해라. 그럼 자꾸 이제 범위를 줄여서 전달시켜 주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받은 친구는 이제 더 이상 줄일 범위가 없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그 값을 전달받은 친구에게 다시 역으로 전달시켜주면 나중에는 최종적인 어떤 결과값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이죠, 그죠? 네, 이게 이제 팩토리얼 계산하는 예를 가지고 봤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순환이라는 그 한 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내가 그 순환 문제를 이렇게 했지만 또 이 팩토리얼을 그러면 반복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죠, 그죠? 반복문으로, 그죠? 반복문 같으면 그냥 for 써가지고 자, for 뭐 i가 1에서부터 만약에 n 팩토리얼을 계산해라 그러면 뭡니까? i가 뭐 n보다 작을 때까지 n 값보다 작거나 같을지 이건 나중에 한번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를 증가시키면서 여기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때 i는 뭘 계산해 주면 될까요? i는 뭐 여기 팩토리얼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i는 i 곱하기 뭐 i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면은 될 거예요, 그죠? 뭐 꼭 이렇게 안 해도 돼. 어쨌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 하면 i가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i가 1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팩토리얼을 계산해라 그러면 i가 1이면 i는 여기서 계산된 것은 뭡니까? 처음에 1 곱하기 5 1 곱하기 5가 아니고 1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죠? 1 곱하기 2가 될 거고 1 곱하기 2 그 다음에 i가 2가 되면 아까 그 값을 넘겨받아서 1 곱하기 2 곱하기 뭡니까? 또 이게 요 i가 요거 되죠? 그죠? 그 다음 i 플러스 1하면 곱하기 3 또 i가 3이 되면 요 값을 넘겨받아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뭡니까? 여기 i 플러스 1하면 곱하기 4 i가 4가 되면 또 요 값을 넘겨받아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에다가 i 플러스 1 하면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팩토리얼 계산되고 5 팩토리얼은 n보다 작을 때까지만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팩토리얼 계산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반복문으로 처리하면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게 순한 자기 자신을 호출해서 뭐 이렇게 할 거냐, 그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런 간단한 문제들은 반복문으로 처리하든지 오히려 반복문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프로그램적으로는 속도가 빠를 수 있어요. 빠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그 알고리즘 측면으로 들어가서 이해하기는 이 순환 문제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다음 장에 다룰 이진트리에 있는 어떤 값을 내가 탐색해가는 문제 이런 것들은 만약에 반복문으로 처리해버리면 엄청나게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그 리커전 문제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아까 팩토리얼에 대해서 한번 봐보세요. 아까 내가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만약에 3팩토리얼을 계산해라 그러면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거죠. 또 들어가면 3 곱하기 2 곱하기 1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점점점 팩토리얼에는 내가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그 호출한 자기 자신을 호출, 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계산할 범위의 값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줄어들게 해서 그 범위를 자꾸 줄여서 넘겨주면 결국은 어디선가 자기 자신의 호출이 멈추게 된다. 어디서 멈추냐? 그거는 이제 조건문에서 내가 그렇게 멈출 수 있는 어떤 그 조건문이 하나 들어가야 되죠. 그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안 들어가도록 멈추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팩토리얼 계산할 때 1이냐, 값이 1이냐, n 값이 1이 되면 멈춰라 이렇게 이제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아까 이전에 점점점 자기가 부를 때마다 이제 이렇게 계산된 값이 있으니까 나는 요 값만 딱 넘겨줘 버리면 결국은 요 값이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그죠? 처음에 3팩토리얼 계산해라 그러면 여기 이 포문은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래쪽에 계속 자기 자신을 불렀죠. 자기 자신을 불렀다는 거는 아까 이 함수를 다시 한번 부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2를 넘겨주고 여기서는 값을 아까 3을 넘겨받았지만 값이 하나 함수된 2를 넘겨준 거고 또 여기 가면 또 1을 넘겨준 거고 결국은 여기서 1이 들어갔으니까 이 포문에서 걸렸죠. 그죠? 1이 값이 1이냐 n 값이 1이냐 1이니까 이제 값을 얼마를 리턴시켜 여기는 값이 이제 1만 리턴시켜주면 돼. 1이 리턴됐으면 여기서 뭡니까? L성분에 딱 들어오면 1 값이 여기 1 값이 이쪽으로 리턴되는 거죠. 그죠? 1 값이 이쪽으로 리턴됐으니까 2 곱하기 1 한 값을 또 리턴시켜주는 거죠. 그죠? 리턴시켰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이제 뭡니까? 자기 호출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리턴했다는 것은 뭐 그 전에 요게 프로그램 요 부분이 이제 코드가 끝나버렸으니까 요 코드가 끝났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른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을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아까 그 리턴 받은 값을 받아서 계산하면 결국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는 결과값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단계를 이제 좀 생각하는 좀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리커드 문제를 다루면서 약간 여러분들 머릿속이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하나씩 다루고 자꾸 다루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그 다음 여기 문제는 이제 아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니까 그러면 아까 그 자기 자신을 호출할 때 여기 리턴 여기 요 조건문이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안 부르게 순환을 멈춰주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그죠? 이게 없으면 계속 자기 자신을 부를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만약에 이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그죠? n 값이 1이냐 해서 리턴해라 이게 없다면 계속 이쪽으로 돌아서 자기 자신을 계속 값을 감소시켜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언제까지 이거 자기 자신을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드에서 여러분들 이제 코딩을 하면 함수 같은 것들 그죠? 뭡니까? 여러분들이 코딩을 작성을 하면 컴파일을 해서 컴파일을 하고 나서 이제 컴파일 했다는 건 뭡니까? 기계 코드로 바뀌고 그 코드 값이 메인 메모리 저장이 된다 했어요. 그죠? 자, 메인 메모리 저장이 되고 그다음 그 코드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 그죠? 변수들이 있겠죠. 그죠? 자, 그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저장 공간이 또 메모리상에 컴파일러가 지정해서 저장 공간을 잡아놓는다 했어요. 그죠? 그쵸?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변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함수를 호출하는 어떤 호출할 수 있도록 그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메모리 공간에 어떤 메모리 영역을 설정해서 거기서 계산된 결과를 다시 또 리턴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이제 우리가 변수를 이야기할 때 전역 변수, 로컬 변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로컬 변수는 메인부 안에서 어떤 작은 서버 영역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사용되는 변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 변수는 그 로컬 동작이 끝나면 그 변수는 메모리상에서 지워진다고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하나의 함수
이런 함수들을 내가 함수를 내가 만들었다는 것은 자, 메모리의 전체 코드가 어디 공간이 있을 거고 함수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메모리 공간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어디 코드에 쭉 가다가 여기서 함수를 불렀다. 그럼 이 함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메모리에서 어떤 또 공간을 설정해서 이 함수 값을 이제 함수를 처리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 지정이 되고 거기서 또 처리가 되겠죠. 처리가 돼서 여기서 이제 함수 부분이 끝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돌아와서 이 함수를 부른 다음 코드가 또 순서대로 수행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로컬이 되는 거예요. 로컬. 그죠? 로컬. 그래서 여기서 변수 사용된 것은 이쪽으로 돌아오면 이 변수는 싹 다 이제 메모리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여기서 이제 이 메인 코드에서 이제 실행되는 어떤 그것들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메모리 공간은 함수를 호출했다가 함수가 끝남과 동시에 로컬 변수, 지역 변수 값들은 없어져 버린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이제 지역 변수는 전역 변수는 여기서 사용되는 변수들이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변수는 또 마찬가지로 메모리의 저장 공간상에 이제 컴파일러 할당된 함수에다가 값이 저장이 되겠지만 그것은 프로그램이 수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메모리 공간을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함수 같으면 그때 호출될 때마다 다시 다른 어떤 메모리 공간에 주소를 할당받아서 거기서 처리가 되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이제 팩토리얼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기서 만약에 리턴문이 없으면 계속 저기 if 문에 n이 1이냐 하는 저 부분이 없으면 자기 순환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제 계속 들어간대요. 언제까지 들어가냐니까 언제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언제까지 자기 자신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 초과할 때까지. 예, 메모리가 저기 아까 내가 메모리 공간을 잡아서 간다 했잖아요. 그죠? 이 메모리 공간이 지가 풀이 나버리면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계속 부를 거 아니야. 여기서 불렀다가 또 여기서 또 뭡니까? 만약에 여기서 아까 뭐 팩토리얼 계산이라고 여기 팩토리얼 함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팩토리얼 계산하는데 여기서 또 자기 자신 또 불렀어요. 또 불렀죠. 그럼 또 어떤 다른 공간을 잡겠지. 그죠? 계속 이렇게 잡아서 메모리 공간이 잡히다가 보면 사실은 이 함수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이제 스택으로 처리합니다. 스택으로. 그래서 컴파일러가 지금 갖고 있는 스택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스택 영역 안에 우리가 잡아놓은 함수들을 거기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스택 공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의 용량을 이제 넘어서 버리면 저기 자기 자신 호출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호출할 때는 자기 호출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죠? 예, 네, 그것도 따르죠. 예, 여기 얘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 만약에 아까 여기 이제 자기 자신 호출하는 문장인데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돌려버리면 여기서는 계속 이제 팩토리얼 계산하는데 자기 자신 계속 불렀어요. 그죠? 근데 이거 언제 멈추나? 이 멈추는 부분이 없죠? 그죠? 계속 값을 자기 자신 값을 계산해서 자기 자신을 호출해서 계속 리턴 시켜줄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계속 자기 자신을 부를 거야? 언제까지 부르느냐 하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컴파일러 상에서 지정된 그 스택 공간이 허용되는 데까지 갈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팩토리얼을 뭐 값이 봐보세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4천 얼마까지 계속 넘어가다 여기서 이제 죽어버려요. 컴퓨터가. 네.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들 26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66페이지 펴면 그 그림이 있죠, 그죠? 팩토리얼 3을 계산해라 해서 계산하는 게 이제 스택에
저장되는 영역처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팩토리얼 3, 그 다음 팩토리얼 2 하나씩 계속 쌓여져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팩토리얼 1까지 이제 쌓여져 들어갈 거다는 거죠. 팩토리얼 1까지 가면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호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호출이 안 일어나겠죠. 거기서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함수가 팩토리얼 1에 대한 계산된 함수는 이제 종료해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스택에서 팝되는 개념과 같다는 거죠. 남아 있는 것은 2, 그다음 남아 있는 것은 팩토리얼 2 계산해 주면 되죠. 2, 그다음 2 계산되면 2도 팝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3이 계산이 돼서 그 결과값을 메인으로 리턴 시켜 줌으로써 이제 그 메모리 공간상에 잡혔던 함수 공간들은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팩토리얼 계산하는 걸 갖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순환 문제와 반복 문제는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 문제 수행 속도가 빠르다. 왜냐면 함수를 자기 자신이 호출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모리에 다른 또 잡고 여기 또 호출해야 되고 그죠? 계속 그런 과정들이 반복돼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프로 이렇게 돌리면 그냥 변수에서 그냥 변수 계산해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속도는 이게 더 빠를 수가 있거든요. 속도는. 일반적으로는 반복문으로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네. 이것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 그죠? 예. 이건 이제 그래서 자기가 처리할 영역을 자기가 처리할 값만 갖고 자기가 처리 못할 값은 다른 사람에게 범위를 줄여서 계속 넘겨줘버리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결국은 계산이 된다, 완성이 된다는 거죠. 요거는 반복문을 처리한 거죠. 뭐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거지. 아까 나는 뭐 이렇게 처리했지만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n 값을 바로 받아서 k라는 인자를 감소시키면서 값을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야 되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리커전의 문제는 우리가 분할 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할 정복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전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혼자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자꾸 범위를 줄여서 예? 자기 자신을 이제 범위를 줄여서 넘겨주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아주 작은 값만 처리하고 그 다음 또 자기 자신은 부른 놈한테 다시 그 값을 리턴시켜주고 하면 결국은 최종적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할 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고리즘에서 보면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커에서 어떤 그 대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확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점점점 야금야금 작게 만들어서 제일 최소 단위로 딱 하면 그거는 내가 빨리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쉽게 해결한 것을 다시 또 넘겨서 처리하면 아주 또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부분을 자꾸 자기가 심리로 넘겨주는 같은 형태지만 값을 줄여서 넘겨줍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할 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뭐 제곱 계산하는 거죠. 제곱 값을 계산하는데 이것을 이제 호추 자기 자신을 이제 리커전 문제로 계산할 수도 있고 반복문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자, x 어떤 값에 뭐 몇 제곱하는 값을 계산해라, 그죠? 그러면 반복문을 하면 이 뭡니까?
x 값을 이제 뭡니까 n 값에 대해서 x승 하는 거죠, 그죠? x에 대해서 n승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처리할 때 그냥 펄펄 이렇게 처리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 홀출해서 리커전 문제로 다루면 이런 거예요. 값이 이제 이때는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이 값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서 처리해줘요. 나눠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국은 뭐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승 할 때 계산할 때 뭐 3의 뭐 몇 승 이렇게 그죠? 3의 뭐 n승을 계산할 수도 있고 4의 n승을 계산할 수도 있고 그죠? 자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제 값이 결국은 홀수냐 짝수냐 이것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죠? 나눠져서 계산하는데 그냥 반복문으로 계산하면 그냥 이렇게 값을 받아서 반복적으로 계속 우표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환 문제로 들어가면 이 값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해서 넘겨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멈추냐? 값이 n이 2의 몇세 0승 그래서 1승까지는 값이 계산할 수 있죠. 0승은 뭡니까? 값이 1이잖아요. 그래서 뭐의 0승은 값이 1이잖아요. 그러면 값을 리턴 1만 리턴 시켜줘도 돼.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 x의 몇 승 이런 것들도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D가 보면 이제 요 그림을 봅시다. 제일 처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의 10승을 계산해라 이렇게 했어요. 2의 10승. 그럼 2의 10승을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포르프로 계산하려면 2를 10번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2를 10번 곱해주는 반복문을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아까처럼 자기 자신을 호출했다. 그럼 2의 10승이다 그러면 2의 10승이라는 값을 이제 또 범위를 줄여서 넘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넘겨주냐 하니까 요거 뭡니까? 요거 값은 이 x에 대해서 이제 그 뭡니까? 자성한 값을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거 n 값을 반으로 줄여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n 값을 반으로 줄였다. 요 값이 짝수면 반으로 줄이고 홀수면 1을 빼서 반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짝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값이 넘는 거예요. x의 자성 2분의 n.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면 결국은 x의 n승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홀수다 그러면 홀수 같으면 n-1에서 나누기 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값이 n 넘겨주는 값이 다르게 프로그램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러면 자기 자신 호출할 때 자, 요게 2의 10승을 계산할 때는 자, 2의 자승 계산하고 나누기 해서 넘겨주는 값은 4와 5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2의 자승 계산한 거 여기 4, 그 다음에 2 나눈 거 5 값을 넘겨주면 이제는 요게 홀수니까 5를 1을 빼서 또 2를 나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자기 자신을 계속 제곱해서 들어가서 넘겨주는 값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어떤 값이 있는데 하나 빼서 넘겨줄 건지 그냥 자기 자신을 넘겨줄 건지 쭉 가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들어오냐 하니까 256하고 값이 1이고 결국은 이게 뭡니까 1승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0승부터는 이제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0이 딱 되면 그냥 값을 1을 리턴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리턴 시켜주면 여기서는 뭡니까? 아까 리턴된 값이 어디로 넘어와요?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요 1값을 리턴된 게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턴이 여기 파워 요 함수가 그 값이 1이니까 아까 있던 256에 곱하기 1 한 값이 계산이 될 거고 그 값이 또 리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6 곱하기 1 한 게 여기 요 값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뭡니까? 이번에는
짝수니까 짝수면 그냥 아까 홀수면 얼마 곱하기 자기 자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x 곱하기 뭐 자기 자신, 짝수면 그냥 자기 자신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256이 넘어갔고 이제 또 홀수니까 아까 4 곱하기 4라는 게 4, 여기 4, 그죠? 4 곱하기 아까 넘어온 값 요거 계산하면 1024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2의 시청은 1024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로포로 반복하면 2를 10번 곱해야 되는데 뭡니까? 재교출하니까 뭡니까? 5번 자기 자신을 불렀다. 불러서 계산이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심플하게 계산이 된 거지.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시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저기 호출했을 때하고 반복했을 때하고 아까 그 몇 성 계산하는 것은 아까도 마찬가지 2의 10성을 계산하려고 하면 10번 곱해야 돼요. 그래서 n 오더를 가진 거예요. n 몇 성. 근데 이것을 재기 호출을 해버리면 로그 n으로 줄어들어버립니다. 계산할 대상이.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값이 커지면 그죠? 값이 엄청나게 커지면 그게 차이가 이제 엄청나게 되겠죠. n이 아까 10이 아니고 뭐 10만 이렇게 돼봐요. 그죠? 자, n이 그럼 10만 번 계산할 때 여기는 로그의 10만 값이 계산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 시스템이 실행된 결과 시간을 한번 뽑아보면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순환이죠. 1.84, 뭐 300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여기는 뭡니까? 뭐 1억 번 반복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13.00054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오다가 증가되죠, 처리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반복문이 빠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이제 순환적으로 계산한 게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피보나치 수열은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이 들어봤지만, 그죠? 피보나치 수열 값은 많이 들어봤죠, 이야기는. 피보나치는 뭐 이 값은 뭡니까? 여러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죠. 심지어는 주식 거래할 때 여러분들 이제 주식이 뭐 앞으로 오를 건가 내릴 건가 이런 거 이제 판단할 때 보조 지표로도 이 피보나치 수열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주식에 한번 뭐 변동이 생기고 나서 며칠 뒤에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하죠. 변곡점을 만날 거냐. 그것은 피보나치 수열 값에 좀 이렇게 일치되는 그런 어떤 그 형태로 발생한다.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피보나치 수열 여기 이 이런 값이 그러니까 바탕으로 그걸 이제 판단하는 그런 보조 지표도 있어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여러 영역에서 사용되는데 이 수열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일 처음에 0, 1, 1, 2, 3, 5 이상한 거 뭐 이렇게 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뭐 0, 1, 1, 2, 3, 5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수열 값을 만들어내는 원리는 제일 처음에 0이면 값이 그냥 0이다. 제일 처음 0일 때. 그 다음 1일 때는 1이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2 이상부터는 요런 이제 수식을 적용하는데 2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0과 1은 그냥 픽스하는 거죠. 0일 때는 그냥 0이다. 1일 때는 1이다. 그 다음 2 이상에서부터는 뭐 피보나치의 n-1 그죠? n-2 플러스 피보나치의 n-3입니까? 3 n-1이죠 그죠? 1을 적용하면
값이 나오게. 그러니까 만약 n이 2다 그러면 뭡니까?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피보나치에 뭡니까? 이게 뭡니까? 0이죠, 0. 그죠? n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피보나치 여기 뭡니까?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0은 0이고 1은 1이니까 그 값은 1이에요. 그래서 n이 2일 때는 값이 2다. 그 다음에 n이 3이 되면 피보나치에 뭡니까? n-2 했으니까 피보나치 1이 되겠죠,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 피보나치에 n-1이니까 2가 되는 거, 그죠? 그럼 이게 1은 뭡니까? 값이 피보나치 1은 1이 될 거고 피보나치 2는 얼마였어요? 2는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 그럼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값이 만들어지는 거, 그죠? 그 다음 만약 n이 4다 하면 마찬가지예요. 피보나치에 n-2니까 피보나치 2 플러스 피보나치에 n-1 하면 3이죠, 그죠? 3. 그래서 피보나치 2는 아까 값이 얼마였어요? 1이었었고, 그죠? 피보나치 3은 값이 2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더하면 3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 값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이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요 수식이 필요한 거죠, 그죠? 네. 요 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n이 2 이상일 때는 요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내가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값들이 계속 만들어지겠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만약 이것을 이제 내가 코드로 프로그램 짠다 하면은 0과 1일 때는 그냥 내가 값을 픽스해 주면 돼, 그죠? 0이나 1일 때는 0이면 0을 리턴해 주고 1이면 1을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피보나치 0을 계산해라. 그럼 값은 0을 딱 바로 리턴돼 버리는 거죠. 피보나치 1을 계산해라. 그러면 1이 바로 리턴돼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뭐 피보나치 어떤 다른 그 2 이상의 어떤 값이 들어오면 이제 이 수식이 적용이 되겠지, 그죠? 아까 내가 계산했는 그대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불러서 값을 하나 감소시키고 두나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2번 노출한 거예요. 앞에서는 우리가 한 번만 노출했지만 여기는 요 요소하고 이 요소하고 2번 노출했죠, 그죠? 네, 2번 노출해서 계산이 되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피보나치 수열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피보나치 수열로 이제 그 순환 문제를 다루면 극단적으로 안 좋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봐보세요. 자, 이런 걸 프로그램 짜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딱 코드로 작성하면 되지, 그죠? 개념상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요 자기 자신 불렀는데 하나 빼고 또 하나 빼고 이것을 합친 것을 리턴 시켜버리면 돼요. 개념은 아주 간단하지,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프로그램 해보면 이제 만약 피보나치 6이다 라고 가정하면 피보나치 6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까 피보나치 4와 5의 값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요거 적용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2개 작은 값, 하나 작은 값. 그러면 피보나치 4는 또 마찬가지로 2와 3이 필요하고 피보나치 2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까 피보나치 2는 뭐니까 0, 1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피보나치 3이다 그러면 피보나치 3은 여기 있으니까 1과 2예요. 1, 2가 그럼 2는 또 여기 요거 0, 1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부르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어떤 피보나치를 이제 여기서는 문제를 내가 2번 자기 자신을 불렀으니까 피보나치 계산할 때는 피보나치 4를 계산하는 자기 호출하고 5를 계산하는 호출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계속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피보나치 1을 계산하는 부분들이 여기 지금 색칠해 놓은 게 있죠, 그죠? 몇 번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자기 자신 1을 계산해서 8번 불렀어요, 자기 자신을. 0을 계산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불렀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부르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계산해봐요. 피보나치 한 30 계산해봐요. 피보나치 30을 요 코드로 한번 돌려보면 이제 이거 감당 못할 정도로 값이 증가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피보나치 30을 계산하기 위해서 0과 1을 계산하는 이 루틴 안에서 루틴이 엄청나게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함수 하나하나 호출하는 게 이제 그 뭡니까 시스템에서 시간이 메모리상에 자기 함수를 또 찾아가서 처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대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어디냐니까 276페이지 봐보세요. 276페이지가 그림 7-12 그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피보나치 값을 증가시키면 시간이 그 밑에 있어요. 피보나치 30을 계산하는데 자기 자신을 몇 번 부르니까 300만 번 부른대요. 300만 번. 예? 300만 번 불러요. 그래서 300만 번 계산해야 돼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 300만 번. 그러니까 이게 뭐 계산이 엄청나게 증가되는 거지, 시간이. 그죠? 예. 그래서 피보나치 6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피보나치 30 가버리면 이렇게 많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계산이 된다 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조금 있다가 실제로 코드 집어넣어서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그러면 자기 호출 안 하고 그냥 저기 반복문을 처리할 수 있어요. 반복문으로 처리하면 그만큼 시간이 안 걸려. 그게 뒤에 코드가 나와 있죠, 그죠? 이게 그 반복문을 처리한 거죠. 네. 이렇게 반복문으로 프로폴 돌려버리면 시간이 자기 호출을 했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게 더 빠르다는 거죠. 이거는 피보나치 30 계산이 금방 계산해요. 반복문을 계산하면. 근데 자기 호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호출하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 호출이 이제 더 좋은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뭐 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도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최대값을 어떤 배열 안에 어떤 값이 있다. 뭐 어떤 이제 이게 n이라는 배열의 크기가 있고 여기 어떤 값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내라. 그죠? 가장 큰 값은 어떻게 찾느냐? 먼저 기준점을 하나 두고 그하고 계속 불러내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비교해서 기준점의 값보다 크면 그것을 새로 이제 최대값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n개가 있으면 n번만큼 반복하면 실행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푸는 것은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그냥 포르프로 n번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죠? n번 돌려주면 되는데 그것을 또 자기 호출해서 할 수도 있다, 그죠? 왜냐니까 여러분들 그게 27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71페이지에 보면 선생님이 학생한테 묻는 거야. 뭐라고 물었냐니까 내가 값이 이제 이 값이 지금 4개만 있어요. 2하고 5하고 3하고 1. 이 4개의 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2하고 5, 3, 1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뭐냐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그 학생은 또 자기 제일 앞에 값만 빼내는 거야. 나는 2만 딱 가지고 다음 학생한테는 범위를 줄여서 5하고 3하고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뭐냐. 나는 요것만 갖고 있고 네가 이 중에서 처리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이걸 받은 학생은 또 자기는 제일 앞에 값 요것만 갖고 있고 나머지 3하고 1하고를 또 다른 학생이 넘겨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제 또 이 값이 3하고 1하고 받은 학생은 3은 자기가 갖고 있고 값이 1만 이제 다른 학생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큰 값이 뭐냐? 그러면 마지막 받은 학생은 자기가 가진 값은 1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1밖에 없으니까 내 제일 큰 값은 1이야 하고 리턴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리턴 시켜주면 내가 갖고 있는 값이 제일 큰 값이니까 1이 리턴 돼서 왔어요. 얘는 지가 갖고 있는 값이 3이니까 얘로부터 받은 값이 1이에요. 그럼 요거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그죠? 그러면 얘가 큰 값이네. 그러면 3이야 하고 리턴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값을 리턴 시켜준 얘가 이제 값이 3이라는 거 받았으니까 얘는 뭡니까? 5하고 3하고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하고 3하고 비교하니까 얘는 지금 여기 5야. 그러면 5하고 2하고 딱 비교하니까 여기는 2하고 남은 게 5만 비교하면 되죠. 값이 5네. 그러면 선생님한테 값이 5예요 하고 최대값이 5예요. 이렇게 리턴 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그게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자꾸 자기 범위를 하나씩 줄여서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개념적으로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죠? 예, 복잡하게 프로그래머로 계속 반복해서 루틴 시켜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문제, 그렇게 다룬 문제들 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는 아까 277페이지에 반복문으로 처리하는 예가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실습 조금 있다가 좀 쉬었다가 이거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